2025년은 을사년으로 60간지의 42번째인 청색의 을과 뱀을 의미하는 살을 상징하며 푸른 뱀의 해, 즉 청사의 해이다. 소띠는 오행으로 축토에 해당하여 2025년에 뱀인 을사와 만나 화개살이라는 특별한 기운을 품게 된다. 이 기운은 을축생, 정축생, 기축생, 신축생, 개축생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2025년에 반드시 만들어내는 신살이다. 화개살이란 12신살 중 하나로 이름에 죽일 살이 들어가 있어서 다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주명리학은 계절의 변화와 천문학에 따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그 본질 속에는 반복되는 주기성을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사주란 반복되는 주기에 따른 고찰인 것이다. 이처럼 현재 내가 어떠한 큰 흐름 속에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의미를 두고 현재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화개살이란 한자로 빛날 화, 덮을 개로 쓰며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세상을 향해 본래 빛나야 할 빛이 가려져 있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덮어둔 장막을 상징하며 일상의 장애물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재물과 명예, 인간관계도 모두 다 덮어져 가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쓸쓸하고 고독한 철학자의 길을 걷거나 사색과 공상에 빠져 외로워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화개살을 학문과 예술의 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처럼 화개살 자체가 흙이나 창고를 상징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왕이나 고위관직, 화려한 기생들이 사용하던 일산을 덮은 어둠과 은둔의 상징으로 일컫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현대적 측면에서 해석해 보자면 나만의 특별한 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내가 이 창고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나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을사년을 맞이한 소띠는 겨울잠에 들어가는 동물처럼 잠깐 움츠리게 되고 창고에 들어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겨울이 지고 나면 다시금 새로운 봄이 오는 것이 만물의 순리라고 보았을 때 을사년을 맞이한 소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올해 소띠는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것과 같이 지나온 과거의 이야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과거 경험을 통해 잠재성을 재정비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화개살의 진정한 의미는 내면 속에 숨겨진 불씨로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생명을 잉태하는 흙과 같아 이를 잘 간직한 사람은 자신의 때가 왔을 때 그 불씨를 피워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이런 소띠의 화개살을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로부터 왕족과 부유한 사람들은 보석과 장신구가 기운을 보호하고 상승시킨다 하여 평소 늘 착용하였다. 그러나 보석의 제대로 된 사용법과 자신의 기운에 맞는 것을 고르는 방법을 몰라 대부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무작정 값이 비싸다 하여 좋다거나 값이 저렴하다 하여 나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다른 능력이 깃들어 있는 보석을 자신의 기운과 알맞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소띠에게 상승의 기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보석과 그 기운을 이용하여 재물운을 끌어올려주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5년 그 어느 때라도 이 보석의 모든 기운을 최대로 발휘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면 올 한 해 부와 번영은 반드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올해 소띠인 사람들에게 화개살을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행운의 보석은 터커이즈이다. 터키석이라고도 불린다. 터커이즈는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신으로부터 받은 신의 숨결이 깃든 선물이며 천상의 빛을 담은 돌이라고 하였다. 터커이즈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몸에 지니는 자는 운명의 바람을 타고 인생의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터커이즈는 고대로부터 신성한 돌이라 여겨져 왔으며 고대 이집트의 왕족들은
터커이즈를 착용함으로써 신들의 보호를 받는다 하여 왕관과 흉패를 터커이즈로 장식하고 몸을 치장하며 왕가의 번영을 이끌어냈다. 또한 고대 페르시아인과 터키인은 터커이즈로 만든 부적으로 검과 갑옷, 말의 곱비와 안장에 장식하고 강력한 방패와 같은 보호 부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 부적은 전사들에게 낙상과 부상으로부터의 보호를 약속했으며 용기를 북돋고 두려움을 억누르는 힘을 부여해 주었다. 또한 실크로드를 오가던 상인들 역시 터커이즈를 부적으로 여겼는데, 그들은 이 터커이즈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여행의 수호석이라 하였다. 그들은 터커이즈를 낙타의 이마에 장식해 두고 터커이즈가 깨지거나 색이 변하면 위험을 예고하는 신호로 여겨 여행을 중단하기도 했으며, 터커이즈는 여행자들에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신령한 힘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터커이즈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신화와 같다. 터커이즈를 소띠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게 되면 신성한 힘으로 소띠 사람들을 지켜주는데, 사악한 것들로부터 소띠 사람들을 보호하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하게 도와줄 것이다. 또한 정화의 힘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아주며 소띠 사람들의 내면을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차게 해주니 그로 인해 마음이 늘 평온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터커이즈는 배려와 자비의 마음을 키워주는 힘이 있어 소띠 사람들은 주변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으며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 기운은 주변으로 퍼져나가 소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으며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높은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듯 소띠 사람들에게 세상을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게 해주며 그로 인해 창조성을 불러일으켜 번영으로 이끌어주는 신비한 보석이라 할 수 있다. 이 행운의 보석 터커이즈는 그 자체로도 소띠의 몸에 기운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금과 함께 착용하게 되면 그 힘이 더욱 크게 발휘된다. 옛 기록들을 살펴보면 금을 태양과 같이 빛을 불어넣는 귀중한 장신구라 하여 자신의 기운을 상승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늘 착용하고 다니셨다. 금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 재물운과 건강운을 강화해주며 기와 운을 조화롭게 하는 풍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와 같은 장신구를 갑으로 여기시며 대를 이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집안의 전통으로 삼기도 했다. 이러한 금은 특히 왜소하신 분이나 양기가 약해지시는 중년 이후의 분들에게 최고의 풍수 도구라고 전해지는데, 이는 금이 체내의 기를 조절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행운의 보석을 반지, 귀걸이, 목걸이로 활용하여 소띠의 약해진 기운을 강화하고 운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 놀랍게도 풍수하게 소띠의 건강운과 재물운을 상승시켜주는 간단한 방법이 전해진다. 이 방법을 익힌다면 2025년 을사년에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건강운을 살리는 반지 착용법이다. 예로부터 풍수학에서는 손은 인체의 축소판이라 여기며 손가락의 형태와 혈액순환의 정도를 통해 건강의 이상 징후를 읽어냈다. 이런 지혜는 현대 한의학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매번 침술과 같은 치료를 자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에 풍수학에서는 금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약해진 부위의 기를 보호하고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간이 약하여 늘 피곤하신 분, 심장이 약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 위와 장이 약하여 자주 체하고 속이 더부룩하신 분, 기관지가 약해 감기에 자주 걸리고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 신장이 약하여 소변에 거품이 생기시는 분,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반지 착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간 기능이 약해 항상 피로를 느끼는 분이라면 엄지손가락에 금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엄지는 5손가락 중 가장 굵고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아주 가느다란 실반지로 기운을 중화해 주는 것이 좋다.
만약 심장이 약해 자주 놀라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이라면 검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좋고 실반지로 착용하는 것이 더 좋다. 검지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실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심장의 기운을 조화롭게 한다. 위장이 약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이라면 중지에 금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 역시 실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더 좋다. 중지는 위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금으로 된 실반지는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폐나 기관지가 약해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사시는 분이라면 약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좋다. 약지는 다른 손가락보다 덜 사용되어 근육이 적고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굵은 금반지로 기운을 보강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신장이 약하여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분이라면 새끼손가락에 조금 굵은 금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다. 새끼손가락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굵은 금반지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금반지를 착용하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건강을 도모하고 기운을 조화롭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각 손가락에 맞는 금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의 기운을 끌어들이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재물운의 상승을 위한 반지 착용법이다. 반지는 풍수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착용하는 게 좋다. 이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재물운의 상승을 위해 착용하는 반지의 경우 반지의 굵기보다는 반지가 가진 의미와 자신에게 맞는 기운을 더 중요하게 본다. 풍수학에서 손가락은 개인의 기와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 부위로 여겨진다. 손가락으로 성취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약지는 풍수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약지가 모든 손가락의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 다른 손가락의 움직임을 조화롭게 만드는 화합의 손가락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약지는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며 번영운과 재물운을 살려주는 곳이라 하는 것이다. 또한 반지를 착용하는 손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에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한다.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 집안의 번영을 얻고 재물운을 높이고 싶다면 약지에 금반지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하면 약지에 모인 기운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재물운을 끝없이 상승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세 번째, 귀걸이는 운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풍수도구이다. 나이가 들수록 귀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귀걸이가 나의 재물운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귀가 큰 사람은 재물운이 좋다고 여겨져 왔는데 이는 귀가 부와 성취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걸이는 이러한 귀를 자극하여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풍수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귀걸이는 가능한 한 작고 가느다란 것이 좋으며 약간 늘어진 것이라면 더욱 좋다. 이렇게 귀걸이는 에너지 전도성이 뛰어나 풍수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귀걸이 착용으로 인해 염증이나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는 귀걸이가 부정적인 기운을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착용을 중단해야 한다. 귀걸이는 재물운을 증진시키는 도구이지만 재물운을 끌어오는 귀를 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운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목걸이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목걸이가 목 부분을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끊어지기 쉬운 재질은 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체형에 맞는 목걸이 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집이 작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굵은 줄을, 몸집이 큰 사람은 가느다란 줄을 선택함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개인의 기를 균형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하면 목걸이의 기운이
펜던트로 전부 모여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그 기운이 주변으로 퍼져나가 재물운을 강하게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